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1,000명 넘어섰는데요, 교수님. 네. 근데 이 어떤 검사 건수랑 비교하면, 양성률 비교하면, 수평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악화된 건가요? 더 나아진 건가요? 좀? 양성률은 2%대로 다시 떨어지긴 예. 했는데요.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검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양성률은 떨어지는 건데 그만큼 이제 1,000명이 넘었던 거고 사실은 이제 월요일인데 1,000명을 예. 넘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주중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질병관리청이 예측한 대로 1,200명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그럼 1,200명 가면은 3단계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필요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기준은 이미 예. 이제 됐죠. 일주일 이제 평균 800명을 넘어섰으니까 기준은 도달을 했고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시행하려면 3단계는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피해, 특히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고 계획해서 3단계를 이제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계획을 좀 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약간 좀 지연시킨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약간 좀 정교하게 하지 예. 않았다가는 너무 피해가 커질 수도 예. 있고 준비한 데 3단계는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한 상황이 될까봐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정교하게 한다는 건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요? 약간이라도 피해를 줄이려면 경제적.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가 예. 상당히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예. 다만 이제 3단계가 되게 되면 피해를 보는 이제 업장이 거의 100만 개가 넘어서는 예. 상황들이 되고 뭐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지급하는 방법 또는 조기에 지급하는 방법들을 아마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갖춰져서 3단계 하는 기간 동안 그런 경제적 지원이 동시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2.5단계 이후에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3단계 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뭐가 해소되거나 이게 아니란 걸 지금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예. 개인들이 어떤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어떤 결론이죠. 지금까지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3단계를 올리더라도 예. 개인적으로 뭐 일탈을 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 집단 발병의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국민들의 동참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3단계를 올릴 때 단순히 3단계를 올리는 것 자체보다는 3단계를 할 때 그거를 응집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좀 더 강력한 형태의 3단계를 또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네. 더 강력한 어떤 효과를 위해서는 어떤 3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사들이나 아니면 예. 이제 공무원들은 아마 재택근무로 다 될 거고 회사들의 재택근무의 수준도 높여야 될 것 같고 예. 또한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식당에서의 이제 만남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식당의 영업 제한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측면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3단계가 10명 이상의 모임을 막도록 돼 있는데 그러더라도 10명이 모이면 어떤 이제 집단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숫자를 좀 낮춘다든지 예. 이런 이제 전반적인 그런 오히려 거의 뭐 락다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 정도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예. 방법들을 동원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강하게 짧게 끝내는 것이 고통을 더 더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시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대신에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버틸 수 있게끔 하는 해주고. 그런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원은 반드시 하되 그 네. 기간을 강하게 해서 좀 짧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목표가 예,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간 동안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예. 지금 중환자 의료 체계라든지 또한 이제 병상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번 시간 동안 우리의 의료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 가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요소라 생각이 됩니다. 그 교수님도 주변에서 들으시겠지만 어떤 일반 분들한테 지금 다른 어떤 나라들은 백신을 맞기 시작한 나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저 나라들 이렇게 괜찮고 정상화됐을 때 우리는 아직 좀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하는 분들 많은데 그 백신 접종 일정과 그런 어떤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예. 근데 사실 백신이라는 게 생산도 해야 되고 또 수입도 돼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이제 복잡다단한데다가 예. 그리고 백신을 먼저 개발한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을 먼저 그렇죠. 맞추려고 하지 그거를 외국에 먼저 보낼 생각 분명히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연히 내년 1분기 정도에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정말 뭐 사실 그 늦게 시작하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백신의 수급 사항들을 바라보면서 제때 좀 빨리 들어오게 하는 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건가를 지금 더 예.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을 땡겨가지고 뭐 다른 나라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불가능하기도 말씀이시죠? 하죠. 예. 또 그렇게 할 거면 가격을 뭐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협상의 일종의 이제 룰을
이제 보고해야 예. 되기 때문에 협상권을 강화하려면 일단은 우리나라 유행 상황 자체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백신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도 좀 더 유리하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제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백신 맞으면요. 네.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감염된 상태에서 무증상 네. 상태에서 백신을 맞으면 감염력이 떨어지느냐에 대한 임상적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리된 내용들이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대개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많은 감염병 백신들이 혹시라도 내가 이제 잠복기에 맞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준다 이런 보고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아직까지 전혀 없나요? 예, 그런 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맞더라도 이제 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증상이 가벼워진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근데 모더나가 발표한 건 뭐 약간 자신들의 백신이 파이자보다는 더 어떤 맞을 경우에 감염력을 떨어뜨린다는 식으로 발표한 거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이제 예. 일부 백신들은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바로 발현되기 전에 맞으면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홍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72시간이나 맞으면 이제 발병률을 줄인다 이런 얘기가 예. 있기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면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이제 그건 다시 연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연구여서 예. 그러니까 그 지금에 있는 소규모의 데이터만 가지고 자기네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 약간 장사 속일 수도 있군요, 그게.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서는. 그 대상에 대한 연구는 따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출자 접촉자 중심으로의 백신 연구들을 한 게 에볼라 같은 경우 그렇게 연구를 또 했었는데 예. 예방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은 연구가 되고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로선 관심이 많을 수밖에 네, 없는데요. 그 러시아 백신하고 어떤 혼용한다는 건 정설인가요? 지금 아니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서로 이제 협의를 했다는 거는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백신의 종류, 그러니까 그 벡터 바이러스들끼리 교차 반응 때문에 이제 부스터 접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다른 종류를 교차해서 맞으면 효과가 좀 높지 않겠느냐, 예.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냐 정도의 제한 정도가 오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정이군요, 그것도. 네, 어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백신 접종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요. 네. 지금 가장 지금 상태에서 좀 효과적인 어떤 대응책은 뭘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백신 접종 전까지 우리의 유행 상황들을 철저히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체크하고, 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지역사회에 만연된 감염 패턴들이니까 어떻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들하고 예. 또 진단 검사량을 늘려서 최대한 숨어 있는 감염자를 찾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달려가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예. 거기에 중증 환자를 제대로 치료를 해서 사망률이 치솟지 않게끔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제대로 갖춰지면 이번 유행을 어떻게 해서든 좀 버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빨리 이제 조정하고 얼마나 우리가 빨리 적응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한 겨울 내내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네. 진단검사는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되나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너무 확진자가 많을 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예. 일단 유행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예. 유행이 줄었을 때 검사 수를 늘려서 예. 잠부를 끄는 작업들은 아주 광범위하게 예. 해서 유행을 완전히 확 떨굴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진단 검사를 확 늘리는 거를 정책으로 전략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그 코호트 격리, 네. 동일 집단 격리의 경우에 부작용도 많이 다 감염되고 지금 예, 상태로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돼서 코호트 그런데요. 격리가 이런 예. 감염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유 병상들이 있으면 거기에 확진될 만한 사람들이나 자가격리 등자를 그 다른 병원에 뽑아야지 내야지 그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병상 이 활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이라 일단 일부 지금 병원 중에서 비어 있거나 이제 좀 이제 영업을 안 하는 그런 데를 좀 정부 차원에서 인수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에서 그런 코호트 상에 있는 중에 위험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넘겨서 치료하는 방법들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상태라면 그러면 코호트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도 계속 저희가 예. 옮겨서 치료하는 방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